안녕하세요. 로비오트 TV의 로비오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월 달이 찾아왔습니다. 벌써 2020년도 1월 한 달이 다 지나가고 2월 달이 찾아온 걸 보니 참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설도 지나고 했으니까 아마 이제 컴퓨터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입 회사를 뽑으신 분들도 신입분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추가적으로 구매하시는 회사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천 견적도 마찬가지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T 먼저 게이트의 처음 소개를 해 문입니다. 드릴 부분은 라이젠 가장 저가 사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슬론 3000G에 기가바이트 A320 S2 듀러블 에디션 지난번과 똑같은 구성이고요. 다만 케이스만 변경을 했습니다.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에서 새로 나온 오피스라는 케이스를 사용을 했고요. 이 케이스가 전면이 약간 이렇게 메쉬 형식으로 뚫어져 있는 제품으로 쿨링에는 아주 좋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크기도 좀 큰 편이고요. 내부 확장성이 큰 겁니다. 케이스 크기가 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피스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에슬론 3000G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정용, 완전 저가 가정용 인터넷 뭐 검색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간단한 영상 시청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활용성이 아주 좋은 범용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장 그래픽 자체도 인텔 내장 그래픽보다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사무용으로는 아주 극가성비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조립비를 포함해서 대략 32만 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는 아주 저렴한 제품군에도 하나입니다. 다음 번으로 추천을 해드릴 거는 라이젠 고가 사무용이고 AMD 라이젠 2400G를 사용한 견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400G가 지금 워낙에 가성비가 뛰어나다 처음에 이렇게 발표가 났었죠. 발표가 난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렇게 이 소문이 났었죠. 근데 이게 3400G가 나오고 해서 2400G가 품절이 되고 3400G가 있고 3400G가 지금 품절이 되고 다시 2400G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으로 롤 옵션 타협해서 플레이하시기도 무난하고 뭐 간단한 포토샵 작업이라든지 간단한 2D 작업 같은 것도 가능한 내장 그래픽 성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CPU의 코어는 4코어 8스레드 제품으로 쿼드 코어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능 자체도 매우 뛰어난 제품이고 이게 지금 40만 원대 뭐 조립비 포함해서 중반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집에서 사무용으로 쓰시기 그리고 회사에서 오피스용으로 쓰기도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모리를 8기가 2장으로 구성하셔서 내장 그래픽으로 메모리를 우선 할당해 주신다면은 게임용으로도 사용하기에는 음 뭐 캐주얼 게임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특히 뭐 피파 온라인, 롤, 던파, 메이플 스토리, 바람의 나라 이런 역사가 좀 오래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여러분들 플레이하시기에 무난한 구성이기도 합니다. 케이스는 똑같이 마이크로닉스 오피스를 채용을 했고요. 전면이 메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쿨링 성능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다음 번은 라이젠 극가성비 FHD 해상도 게이밍 견적입니다. 라이젠 3500X를 기준으로 하여서 그래픽카드는 라데온의 RX 570 제품을 넣었습니다. 라데온 RX 570 중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을 제가 넣은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히스 그래픽카드 역시 지난 1월과도 동일하게 라이젠 전용 벤더이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만들어내는 퀄리티, 쿨링 성능 이런 것도 다 만족스러우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SSD 같은 경우에는 MX500이 아니라 지금 WD 웨스턴 디지털의 블루 제품을 채용을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 수 있는 500기가 D램이 들어있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제품군에 속하는 SSD입니다. 삼성 860 에보, 마이크론 MX500, 뭐 WD 블루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제품이 보통 구성이 많이 되는데요. WD가 지금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WD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케이스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가장 가성비가 제가 뛰어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마이크로닉 사하라 제품을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마이크론 크루셜 제품에 2000 죄송합니다. 25600 25600 CL22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닥에서 권장하는 기본 권장 클럭에 맞춘 제품이고요. 삼성 일반 21300 클럭 제품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고 램 오버클럭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보여지고요.
라이젠 3세대 기본 권장 클럭인 메모리 3200, 즉 25600을 지원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게임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성능이 좋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 번으로 소개해드릴 견적은 라이젠 FHD 기본 게이밍 견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구성은 극가성비와 동일하지만은 파워를 600W로 구성을 하였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GTX 1660 슈퍼를 넣었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건요, RX 570 같은 경우는 정말 극가성비이기 때문에 옵션 타입을 정말 많이 보셔야지 프레임, 뭐 고주사율 프레임까지도 사용이 가능한데, 1660 슈퍼 같은 경우에는 옵션 타협을 적당히 진행하시면은 세자릿수 프레임까지는 충분히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벤치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실 거라고 보겠지만요. 그리고 1660 슈퍼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 기준으로 FHD에서 144Hz를 충분히 지원을 하고요. 뭐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도 CPU랑 메모리 클럭에도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1660 슈퍼를 탑재를 하면은 보통 중업 정도에서 100프레임 방어하면서 고주사율로 플레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1660 슈퍼가 지금 당장에는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오늘 당일 RX 5600 XT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라데온에서. 근데 이게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갑자기 진행을 해서 성능이 1660 슈퍼보다 더 좋게 나왔어요. 다만 아직 가격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번 3월 견적이나 제가 5600 XT 벤치를 하게 되면은 그때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라이젠 QHD 기본 게이밍 견적입니다.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메인보드가 일단 제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2070 슈퍼 앰프, 그리고 케이스도 마이크로닉스의 Z5라는 제품으로 변경을 해서 구성하였습니다. 가격대는 대략 140만 원 정도가 나오실 거예요. 이거 아마 조립비 포함하고 뭐 배송비까지 한 14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사이의 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라이젠 3600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RTX 2070 슈퍼의 최대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CPU로 구성을 한 거고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존스보에서 새로 나온 CR1000 GT 제품입니다. 기존 CR1000 제품보다 성능은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팬이 ARGB 연동, 메인보드 연동을 해서 뭐 기가바이트, 에즈락, 에이수스, MSI, 5V 3핀 단자가 있는 제품은 연동을 해서 메인보드 싱크 프로그램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쿨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팬 성능은 CR1000 이전 제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보드를 그래서 제가 기가바이트 B450M 어로스 엘리트 새로 나온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 유튜버가 직접 벤치를 했는데 에이수스 터프 프로죠. 터프 프로 바로 아랫 단계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메모리는 마찬가지로 25,600 클럭짜리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이 메인보드에는 5V 3핀 단자가 있기 때문에 이 쿨러를 사용하셨을 때 기가바이트 RGB 퓨전이라는 싱크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Z4였는데 Z5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큰 투자를 안 하셔도 펜이 원래 기존에는 다 4개였죠. 전면에 3개, 후면에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단에 2개도 더 추가가 돼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총 5개, 6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총 6개의 140mm RGB 펜이 들어가 있는 아주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대안 케이스 미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거 가격이 한 2,000원, 3,000원만 더 추가를 하면은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쿨링력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케이스를 이번에는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구성 자체에서 흡기보다 배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배기에 이렇게 2개가 더 추가가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번으로는 이제 인텔 견적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총 4가지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사무용에서 셀러런이나 펜티엄을 넣기에는 너무 성능이 떨어지고 가격대가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일반 사무용과 FHD 그리고 QHD 그리고 FHD 극가성비 이렇게까지 구성을 해드릴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제가 작업용으로 하나 만들어서 또 하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텔 사무용 PC입니다. 인텔 코어 i3 9세대 9100을 기준으로 하였고요. 이거는 내장 그래픽이 있는 제품입니다. 9100F가 아닌 9100을 넣는 이유는 내장 그래픽을 활용하기 위해서고요. 이게 2개 가격 차이가 한 6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GT 1030 아니면 730 이런 제품이 6만 원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장 그래픽이 있는 게 더 저렴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메인보드를 일부러 에즈락
H310CM HDV 플러스 제품을 넣었습니다. 제가 이걸 넣은 이유는 HDV, HDMI, Dsub, VGA, DVI 이런 모니터 케이블들을 다 연결할 수 있는 만능 메인보드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메모리는 마찬가지로 4기가 2장에 8기가 구성을 해드렸고요.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닉스 오피스 제품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면 메쉬이기 때문에 아마도 쿨링력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 번은 인텔 극가성비 FHD 게이밍 견적입니다. 지난번과는 다르게 CPU를 한 등급 올려서 인텔 코어 i5 9400F를 기준으로 하였고요. 메인보드는 제가 MSI 제품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H310에서 게이밍으로 쓰기에는 이 제품이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성능이 좋다라고 할까요? 구성이 굉장히 좋아서 이 제품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그래픽카드의 경우에는 이게 그래픽카드가 들어가는 메인보드 구성에서는 H310M 프로 이 제품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픽카드 슬롯이 강화 슬롯으로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를 꽂았을 때 이게 있고 없고가 좀 차이가 좀 있는데 물론 RX 570이 그렇게 무거운 그래픽카드는 아니지만은 한 번 구매해서 뭐 1, 2년 쓰고 버릴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오래 쓰시기에는 이렇게 강화 슬롯이 되어져 있는 메인보드를 구성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게 H310 보드에서는 이 MSI 이 제품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메인보드 구성은 어쩔 수 없이 MSI 제품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구성은 라이젠의 똑같은 구성이고요. 다만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3500X와 9400F 제가 벤치 결과를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확인을 해보신다면은 여러분들 좀 더 자신에게 맞는 CPU를 고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번은 인텔 기본 FHD 게이밍 견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구성은 다 똑같은데 메모리를 보시면 일반 삼성전자 메모리예요. 왜냐? 인텔 같은 경우에는 Z390 메인보드를 꼭 가셔야지만 21,300 클럭 이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의 일반 메모리로 제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B365M 메인보드에서 조금 더 저렴하면서 조금 더 전원부가 탄탄하고 방열판 구성이 짱짱한 에즈락의 B365M 프로 4 제품을 구성을 하였고요. 유통사는 에듀인으로 구성을 해서 AS 받으시기에는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텔 9400의 GTX 1660 슈퍼 구성이기 때문에 게임 FHD 모니터에서 사용하시기에는 아주 원활한 구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격은 대략 85만 원대로 아마 조립비를 추가하고 배송을 받으시면 한 90만 원에서 90만 원 초반대를 예상을 해봅니다. 인텔의 마지막 게이밍 구성 견적입니다. 인텔 기본 QHD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텔 i5 9세대 9600KF를 기준으로 잡고 그래픽카드는 똑같이 2070 슈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뭐냐면은 오버클럭을 하실 분들은 메인보드를 Z390 메인보드로 가셔야 되고요. 이거는 오버클럭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구성은 똑같지만은 MSI B360M 박격포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제가 MSI를 좀 싫어하기는 하지만은 거의 뭐 유일하게 전력 제한이 없는 B360 메인보드 중에 하나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텔 B360 메인보드는 라이젠 B450M 메인보드 박격포보다는 훨씬 더 탄탄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훨씬 더 충분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활용성이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쿨러 같은 경우에는 디플에서 겟맥스 400이 V2 버전으로 나왔어요. V1 버전의 개선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쿨링 성능도 매우 훌륭하면서도 정숙성도 가지고 있는 쿨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활용하시기에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블루 이 은은하게 나오는 게 참 이쁜 쿨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140만 원 미만으로 구성이 가능한 QHD 게이밍 견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건요. 전문가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저에게 이제 뭐 이런 프로그램들 뭐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라든지 2D, 3D 렌더링을 돌리시는 분들 혹은 뭐 주식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시는 프로그래머들을 위한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젠 3700X를 구성을 하였고요. 쿨러는 녹투와 D15 공랭 끝판왕 제품을 채용하였습니다. 메인보드는 ASUS 터프 B450 프로 게이밍 ST컴
제품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제가 이 메인보드를 보자마자 한 3개월, 4개월 전부터 거의 뭐 출시 처음부터 제가 계속 꾸준히 추천하던 메인보드 중 하나입니다. 전원부 구성이 6+2+2 구성으로 총 10페이지 구성이고요. CPU에 전달되는 메인보드 전원부 구성 자체가 아주 탄탄한 메인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모리는 16기가 2장으로 32기가로 아주 넉넉하게 구성을 했고요.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 아니면 렌더링 하시는 분들, 인코딩 하시는 분들 모두 보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램 용량을 아주 증설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SD의 경우에는 NVMe M.2, PM981 삼성전자 벌크 제품을 구성을 하였는데요. AS가 1년이긴 하지만은 M.2 SSD 혹은 일반적인 SSD의 경우 초기 불량이 아닌 이상 아마 교체를 받으실 일은 그리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뭐 여름에 낙뢰를 맞아서 컴퓨터가 마탱이가 갔습니다.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뭐 크게 여러분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드디스크 역시 SMR 방식이 아닌 PMR 방식이 아주 안정적인 하드디스크 중에서 가장 저렴한 WD 블루 제품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 마스터 Z5 메시, 뭐 기본적인 게이밍, QHD 게이밍에 들어가는 똑같이 쿨링력이 아주 좋은 제품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녹투와 쿨러를 넣고 만약에 이거를 메모리를 튜닝 메모리를 넣겠다, 이쁜 블링블링한 메모리를 넣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케이스 높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펜은 클립을 올려 달더라도 여러분들 간섭 없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시소닉 포커스 골드 GM 750 골드 제품을 채용을 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소닉이 자랑하는 10년 AS는 아니지만 7년 AS를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 모듈러 메인보드 주전원선과 CPU 보조전원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케이블만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뭐 가성비가 좋은 골드 등급에서 가성비가 좋은 파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소닉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성능은 매우 뛰어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2월의 경우에는 일단 실제품 출시에 대한 계획은 따로 잡혀져 있지 않는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제품이 나온다라든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급상승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아셔야 할 거는 이제 설이 끝났고 신학기가 들어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부품 가격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이 부분들 꼭 참고하셔서 구매하실 때 가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아 그만큼 가격이 올랐겠구나.'라고 여러분 한 번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달, 4월 달에는 아마 신제품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때 맞추시는 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저는 한번 조언을 한번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 2월 추천 견적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로비오트 TV의 로비오트였습니다.